오늘 가짜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0~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 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요.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